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비밀 합의,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국방비,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을 해주면은 미국의 군사기술, 최첨단 기술을 다 한국한테 넘겨주겠다, 한국을 화끈하게 키워주겠다, 뭐 그런 비밀 합의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창 뭐 정보, 첩보 다루는 쪽에서는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년 전에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카더라 통신 뭐 혹은 루머, 뭐 누가 말 지어냈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국군이 무기 개발하는 걸 보면은 육해공 해병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반도체 기술이 있고 전자 기술이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는 뭐 많은 걸 개발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 국방 R&D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 거의 전 분야에서 이 전 세계 수준급의 무기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투자 개발했기 때문에 나온다, 오로지 우리의 독자적인 힘이다, 순수 우리 자주국방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이 깔때기에다 놓고 군사 기술을 그냥 꽉꽉꽉 밀어 넣어야지만 나오는 그러한 기술들이 막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데 제가 그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 그냥 뭐 전투기 우리가 KF-21 개발했다, 무슨 함정 개발했다, 그것만 보이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자이로 콤파스 그런 그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그런 거는, 야, 이거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나 싶은 그런 기술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돈 쏟아붓는 거에 비하면은 너무 과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뭔가 최첨단 기술을 비밀리에 넘기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국방비 좀 올려주고 저기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주고 나면은 군사 기술 다 넘겨주겠다, 뭐 이런 비밀 합의를 했다는 카더라 통신이, 그게 카더라 통신 루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각 국가 정상들 사이에 뭐 비밀 회담을 하면은 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지만은 나오는 성과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독자적인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첨단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밀 합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 수출 이대로 가면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 1위가 됩니다. 10년 안에 세계 1위가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왜 한국에게 첨단 무기 기술을 다 넘기냐?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그 군산복합재 그 밥줄을 다 뺏어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 되면은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들,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 맨날 전쟁 일으키는 애들 있죠, 딥스테이트, 미국 좌파들, 걔들의 돈줄이 차단되는 거죠. 한국 무기가 전세계에 깔리면은 미국산 무기가 안 팔리겠죠. 그러면 걔들의 돈줄이 차단되고 걔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고 무기 팔고 뭐 이 짓을 했는데 한국 무기가 전세계 1등으로 올라서 버리면은 미국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그 최첨단 무기 빼고 나머지 중저가 무기는 그냥 한국산 갖다 쓰고, 그래 되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밖에 나가서 전쟁 일으킬 수도 없고, 그리고 각 나라가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사다 쓰면요 최소 30년에서 50년간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다 쓰면요 한국의 방산 제품도 원전도 한국산 원전도 같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한국 말을 듣지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지. 뭐 둘이 나라가 싸우고 있으면 한국에 가가지고 너 왜 싸우니? 아니 저놈이 우리 거 뺏어갔다고 우리 먹을 거. 아이 그러면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임마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지 말고 우리가 돈 줄게 먹고 살고 해주고 농사 짓게 해주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넘겨줄 테니까 싸우지 마. 한국이 가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 국방력 증강하고 방위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들의 그 전쟁 커넥션을 끊는 작업들을 쭉 했는데 그 일환으로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핵심 돈줄인 이 군산복합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상대적으로 지금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요 글로벌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장기간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차단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규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에다가 바로 오실 수 있게끔 링크도 걸어 놓고요. 그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거기 후원 코너도 있고 바로 넘어오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대한역사문화원에서 6.25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6.25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월 1만원 이상씩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요 벽걸이형 뭐 탁상형 선택해가지고 하나씩 드리니까 070-4570-815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1월은 춘천대첩, 2월은 화령잔 전투 이런 식으로 이 홍보가 전투가 설명이 되어 있고 5월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기념일이 아니고 용문산 전투 기념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25 전투죠. 자 요거는 하시면 되고, 대한역사문화원에서 그 탐나의봄 제주4.3 공산폭동의 진실을 담은 탐나의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허리우드 극장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상가역 5번 출구 낙원악기상가 4층 허리우드 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합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상영해달라고 하실 분들은 070-4570-8159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한역사문화원의 이사입니다. 요 달력 팔고 해가지고 이런 영화 제주 4.3 영화 6.25 영화 이런 거 만드니까요 많은 후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이 몇 개 안 남았대요. 자 한국판 출애굽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주최를 합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 하고요. 국민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중공군 9병단 12만 명을 후퇴를 하면서 완전 괴멸시킨 잊혀진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인천 서강성결교회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14번 길 서강성결교회에서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3일이고요. 그리고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는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또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많이 오시고 후원하실 분들은 앞에 018-156-778-01-010 기업은행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후원하시는 방법은요 페이팔, gdwatch21, gmail.com 요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외환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노란색만 쭉 써서 넣으시면은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한미 역사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법인 명칭이 한미 역사 문화 연구원인데요. 2020년에 나라가 95%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인천 상륙 작전 하는 심정으로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그 인천 자유공원에서 저 행사도 하고 2020년부터 그 서울 은평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거 하고 나니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만은 민주당이 자중질환 일어나고 정권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남은 중국 공산당 잔존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종북 주사파 잔존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이런 또 행사를 합니다. 여기 많은 후원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정기 후원 1877-0248로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수출 전략 회의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방산 수출 우방국하고 이제 연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하고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한국에다가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프로젝트 등 이런 기술들을 다 넘기는 그런 MOU를 맺었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토를 안 냈습니다. 깨질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 한국한테 기술 넘길 테니까 방위비 분담금 좀 올려주고 한국이 국방비 좀 정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카드라 통신이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의 지금 첫 달 탐사선 다누리 호가 지금 지금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모든 기술이 지금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우주에서 인터넷을 쏘는데 BTS 음악을 전 세계에 송출한대요. 이게 우주 인터넷 기술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요. 모든 제품이 수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한국 원전 수출이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뭐 최소 50년간 부품 수출하니까 한국이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커지고, 그냥 이제 돈이 계속 누적돼서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한국형 무인우주 왕복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2016년 이후에 지금 기술들이 넘어와가지고 그게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다 넘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은요, 지금 미국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는 우주에서 이런 6m짜리 텅스텐 막대기를 뭐 지구로 떨어뜨린다 이건데, 한국은요 지금 이 무인 우주 발사체에다가, 무인 우주 왕복선에다가 이런 핵미사일을 싣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가형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마 5 이상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들, 혹은 뭐 현무 계열 미사일들을 하늘에 싣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누가 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운석이 떨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지구에서 발사하면은 이 궤도로 추적하면 어느 나라가 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주에서 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레이저포를 탑재해가지고 적의 인공위성을 격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중국은요 우주에다가 끊임없이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되고, 그래 되면 우주에다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기술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국산 GPS도 3, 4년에 한 번꼴로 기존의 위성이 떨어지고 신규 인공위성을 쏘아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신규 위성을 쏘을 수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위성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독자적인 GPS 위성이 없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미사일은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그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지금 한국한테 기술 넘겨가지고 군비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독자 정찰 위성을 12기를 더 띄워가지고 총 17기를 띄운다 그러고, 초소형 위성을 2031년까지 100기를 발사해가지고 주변국을 분단위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국이 숨이 막힙니다. 북한은 그냥 뭐 쟤들은 3살짜리 얼라들이고, 중국이 지금 숨이 막혀요. 자,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인 GPS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독자적인 미사일 발사,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주한미군이 아예 우리 간다 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면은 중국군이 주한미군 가시면 안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고, 중국군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있는 공자학원이나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빠지는 순간 한국군이 중국군을 때릴 수가 있거든. 한국군은, 여러분, 한국이요,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지금이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지만, 힘이 있으면요 중국 바로 쳐들어갑니다. 한국은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쟁 못 일으키게 막는 역할도 주한미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국군이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적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10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자, 볼까요? 우리 군이 서해 무인도에다가 현무5 탄도 중량 8톤짜리 발사 시설을 만드는데, 말은 뭐 시험 발사장이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 그 맞는 놈 입장에서는요, 그게 시험 발사인지 실제 발사인지 알게 뭡니까? 그래도 서해에다 만들면은 쏘면 바로 날아오는데 막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전체 무게가 32톤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중국 코앞에다가. 예. 이게 500kg짜리 핵탄두가요 16발이 탑재가 됩니다. 올라갈 때는 1발, 떨어질 때는 16발. 미국도 이런 미사일이 없는데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완전히 핵전쟁 날 뻔했죠. 그런데 이건 미국이 중국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한 게 아니고 한국한테 기술 주니까 한국이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만든대. 근데 전략사령부는요, 핵전쟁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핵미사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한국은 월성 플루토늄으로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제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 4,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2016년에 서균열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서균열 박사 아시죠? 그 당시에 핵무장 한 6개월 걸린다 했는데, 지금 뭐 미사일 다 만들어갖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도 다 만들어갖고, 미사일 발사장도 만들고, 현무5 미사일 다 만들어갖고, 그럼 앞에 핵탄두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3개월만 있으면은. 뭐 모르지, 벌써 다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한국이 입 다물고 있고 미국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알게 뭡니까? 나중에 맞아보면 알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에어버스가 한국에다가 이 연구소를 만들겠대요. 항공우주 연구소를 만들고, 한국의 방산 우주 제품을 갖다가, 항공우주 제품을 7천억치 사다가 1조 원까지 3천억 더 늘려서 수입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의 FA-50, KF-21 이런 전투기들 떼다가 서유럽에다 팔 테니까 판매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산업이 완전 붕괴했습니다. 영국은 달걀을 배급한대요, 지금 달걀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은요, 경전투기나 4.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예. 산업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KF-21을 사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F-16 저기 살려고 보니까는 한 8년 걸린대. 지금 주문하면은 봤는데, F-35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대 만든대요. 예. 그 프랑스가 4.5 4세대 뭐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 저기 한국산 전투기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이 한국산 전투기,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 도배되면은 한국산 무기를 사면요, 한국산 원전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사더만 한국산 원전 지금 수주행 거 아닙니까? 그 폴란드 정부가 하는 거는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 주고, 그 폴란드 민간 회사가 하는 거는 한국 주고, 그렇게 지금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 전체가 한국산 무기로 도배가 되면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F-22하고 KF-21하고는 옆모습이 똑같고 윗모습이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드라 통신 그 미국의 그 F-22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 프로그래머가 한국계 미국인 뭐 박땡땡씨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서 기술 넘겼고 그 미국 그 FBI에 기술 유출했다고 잡혀갔는데, FBI 수사 뭐 공소장에 뭐 기록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그 미 정부가 이 사람이 그냥 다 이실직고했고 다 자백했으니까 36개월 넘지 않는 형량을 주라고 미국 정부가 뭐 그런 뭐랍니까, 이거 탄원서 같은 것도 냈고, 비밀 재판이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사람 사형되거나 무기징역이 돼야 되는데 알 수 없이 21개월 살다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뭐 프로그램 뭐 전투기 만드는 항공 우주 뭐 프로그램 만드는 뭐 조그마한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이라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라 통신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21개월도 어디 그 비밀 창고 같은 데서 안가에서 있다가 한국하고 개발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F-22가 2032년에 도태라는데 한국의 KF-21 120대가 2032년에 작전 배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KF-21 블록 30 버전 3로 가면은 길이를 2m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F-22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지고 안에 스텔스기도 100% 완전한 스텔스가 되는 거죠. 중국이 F-22 뭐 한 대 두 대가 들어오면은 바들바들 떨어요, 한반도에 작전 배치됐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한국판 F-22가 한 300대 가까이가 중국 턱 앞에 배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중국이 죽어나지. 거기다가 지금 무인기도 만들어요. 이 5세대 스텔스기가 무인기 세대를 끌고 다니면 이게 6세대 전투기가 되는데, 6세대 전투기예요. 근데 이게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무인 공중급유기가 되니까 사실은 중국 전역이 한국의 작전 영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 전투기들 보면요, 지금 한국에 F-16 180대 있는데 이게 또 계속 추락하니까 이거 다 그냥 KF-21로 갈아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의 공군기는요, 태국 공군한테 0대4로 질 정도로 50km 밖에서는 레이더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탐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KF-21 이거는요, 여러분이 작년에 본 KF-21하고 한 달 전에 본 KF-21하고 현재 본 KF-21은 전혀 다른 기체입니다. 앞으로 4년 후에 나오는 기체는 완전히 틀리겠죠. 왜냐하면 저기는 3나노 반도체 그 레이더 기술이 들어가는데 한국이 반도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면 2나노, 1나노 매년 그렇게 레이더 기술이 발달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2026년에 나오는 KF-21은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 400km, 500km 막 늘어나겠죠.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500km 밖에서 이 중국산 전투기들 보고 미티어 미사일 혹은 한국형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쏘고 가버리면은 중국 전투기는 한국 전투기가 어디 떠 있는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F-22를 능가한다고 주장을 하는 젠20 전투기를 보시면은 삼각 카나드 날개가 있고 밖에도 미사일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스텔스기가 될 수 없는데 스텔스기라고 주장을 하죠. 엔진 출력이 안 나오고 레이더가 엉망이고 그 대량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그냥 막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비밀 합의가 있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그게 진짜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미국산 가스, 미국산 쉐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요, 뭐 유럽에 뭐 러시아 가스 뭐 중단 사태 이런 게 일어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야 너 대북 송금했지 너 죽을래 해가지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미국산 가스, 미국산 쉐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사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가스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쌀 때 장기 계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한테 그 있었던 그 탄도 미사일 그 중량 사거리 제한, 중량 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사일 기술이 완전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지스함에 SM-3 이제 요격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 1800km 밖에서 1800개 표적을 탐지하고 북한 핵시설도 타격이 가능한 게 정조 대항함인데 여기에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SM-3 미사일 도입을 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SM-3, SM-6, 뭐 사드 이런 미사일이 대량 도입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이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은 아마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해군이 SM-3 미사일을 도입을 하면요, 중국군의 인공위성을 요격이 가능해지고요.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중국이나 북한 상공에서 요격을 해버리니까 핵낙진, 핵폭풍, 미사일 파편이 중국이나 북한 상공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나 중국은 영원히 미사일을 발사를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드 뭐 이런 것들 뭐 도입을 하는데 지금 이 SM-3의 미사일 성능이 요격 고도가 500km, 최대 사거리가 2500km.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북한 전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다 요격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최소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 주변을 완벽하게 감싸게 됩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한국이 지금 LSAM이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만들었는데, LSAM-2가 한국형 사드고 LSAM-3가 한국형 SM-3인데 요거 10년 안에 만들어가지고 한국 한반도 전역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역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하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또 각종 함정들 뭐 섬 곳곳에 삥 둘러서 도배가 되는 거죠. 이중 방어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게 되니까 중국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깝치다가 한국한테 아구창 맞아가지고 이빨 날아가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이런 육상 발사대에다가 대량으로 실어가지고요, 이미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육군이 지금 중국 해군을 박살내는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마 3에서 마 4 사거리가 한 300에서 500km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맞아보면 알 거예요, 중국군이. 자, 그러니까 서산에서 대련이 470km, 서산에서 청도가 539km인데 한국 육군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미사일을 지금 한국의 해군 함정, 잠수함, 뭐 KF-21에다가도 단다고 하니까 이 서해에서는 중국의 함정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이 지금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마 5 이상 마 5 이상 한 10, 뭐 그 사이인데 사거리가 500km 이상 나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미사일이 또 배치가 되면요, 중국 전역이 함정 뭐 뿐만 아니라 뭐 공군기, 뭐 공군기지가 그냥 중단 폭격되겠죠. 한국 공군한테 중국 공군이 뚫려버리면은, 그러면은 함정, 육군, 해군은 완전히 그냥 도륙되는 거예요, 도륙. 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중국은. 자, 혐오 3C 사거리 3000km짜리인데 최근에
대량 실전 배치해가지고 요거 전문 운영하는 부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0km면요 중국 전역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앞에 탄도만 핵으로 바꾸면요 그러면 중국 전역이 한국의 핵폭격 사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육군이 무슨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육해공 해병대가 전부 이제 우주작전,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작전하는 뭐 그런 개념을 좀 만들고 있고 7대 무기, 7대 우주 무기를 이제 또 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한미 방산 FTA를 이제 맺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방산물자가 미국산으로 인정되고 미국산 방산물자가 한국산 방산물자로 인정이 되는데 한국은 연간 신무기 구매하는 게 한 1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 연간 420조치 방산물자를 구매하니까 한국이 방산업체들이 미국 방산물 업체들 방산 그 부품 시장 뭐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간 약 한 2,000개 정도 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 연구진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상 한미 방산업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주 고가의 최신 무기는 미국이 만들고 중저가 무기는 한국이 만들고 그리고 뭐 기술 넘어오니까 로열티 받고 서로 한국이 대량 생산해 가지고 배치해 가지고 수출하면은 미국이 로열티 받고 이제 그래야 같이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화 디펜스가 미 차세대 장갑차 개념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 54조 규모인데 하나하고 미국의 오시코시하고 이 뭐 합작해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미 항공모함 그 이착함 그 하는 그 이 해군 훈련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한 200대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의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로키드 마틴은 한국 카이한테 날개를 접는 기술을 이제 이전해야 됩니다. 항공모함에서 날개를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딱 절반 잘라가 접어야지. 그러면 그 기술이 한국의 KF-21로 넘어오면요. KF-21이 한국의 항공모함에서 탑재되는 그 함재기로 개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한테 기술을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시진핑한테 야 남중국해에서 깝치지 말고 임마 긴장 고조하지 말고 자제하고 찌그러져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한마디도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싸대기 맞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한테 가가지고 훈계하듯이 하는 게 그게 영상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지난 22일날 그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우주사령부 창설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태평양에도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 우주군이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군도 지금 우주군, 우주작전, 한미 우주작전 한다 그러고 지금 항공우주청을 또 만든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우주작전 하는 거, 우주작전. 자, 그래 되면 지금 중국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우주공간에다가 돈을 쏟아부으면요, 가랭이가 찌어지가 폭망합니다. 옛날에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스타워즈 뭐 전쟁한다, 우주전쟁 한다 해가지고 우주에 돈 쏟아붓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소련이 결국은 가랭이가 찌어져 가지고 경제가 폭망해 가지고 무너졌죠.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열심히 뭐 기술 개발하고 하지만은 학생이 똑똑하지만은 미국에서 그냥 자기들이 개발했던 기술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막 줘.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자적으로 모든 걸 개발하려고 해보십시오.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또 미국이 방해하면 중간에 실패하겠죠. 그러면 결국 한국한테 한방 쳐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떻게 돈을 밀어주는가. 지금 이번에 빈살만 뭐 왕세자가 사우디 왕세자가 와가지고 그 네옴시티 하는 거 뭐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뭐 계약하고 갔다고 하는데 670조 뭐 들어가고 어떤 데 보면은 이게 670조가 아니고 한 1300조 원 정도 들어갈 거다 뭐 그렇게 추정하는데 670조든 1300조든 한국한테 다 밀어줍니다. 그 왜냐하면 유럽은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영국이 계란 배급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자, 사우디가 미국에 지금 바이든 미국은 싫고 일본은 뭐 배제해버렸고 일본 이번에
방일 안 하고 그냥 가버렸죠.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 중국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 못 먹게 또 방해할 거고, 이게 저 친트럼프 세력이거든. 한국한테 670조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그 무기 구매하는데 한 200조 원치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한국산 무기로 구매하면은 사우디 옆에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뭐 이집트 등등 중동이 전부 다 한국산 무기, 한국산 원전 사고 뭐 전부 다 한국 기업이 판을 치겠죠. 그러면 유럽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 애들 돈줄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이 한국산 원전 쓰고 한국산 무기 쓰면요, 유럽 딥스테이트는 완전히 돈줄 끊어지는 거고, 걔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왜? 한국이 무기 공급 안 하면은 전쟁할 수 있나요? 부품 공급 안 하면 전쟁 못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 말 들어야 돼. 근데 한국이 전쟁하는 거 좋아해요? 안 하지. 평화 하니까는 전 세계가 한국말 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니까 전 세계가 한국 보고 평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딴 데 가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무기 팔아먹고 그 짓을 못하는 거죠. 자, 미국의 지금 에너지 수송하는 게 수송선은 전부 다 한국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그 에너지 기업들이 아무리 뭐 설치고 해도 한국에 수송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 애들이 한국 선박을 구하지를 못하면요, 에너지 수송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 돈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예. 착하게 살게끔 그래 만드는 거예요. 자, 중국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 그 방역 규정 안 지켰다고 여성을 무릎 꿇리고 이 손을 뒤로 이렇게 짚게 그래가지고 저를 땅바닥에 저렇게 눕히고 막 그랬어요. 질거지금 밟았다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방역 요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예? 자, 지금 지방은 그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온답니다. 지방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영화를 개봉하면은 14억 명 인구 중에서 1명, 2명 본데 98%가 증발했답니다. 영화 관객 98%가. 왜? 야, 극장에 영화 보러 갔다가 야 전염병 걸렸다고 갇히면은 굶어 죽으니까 극장이 줄도선하고 자영업 줄도선하고 관광업 줄도선하고 소상공인들 줄도선하고 중소기업 줄도선하고 은행 버블 터지고 돈쟁이들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지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군비 정강하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밀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카드라 통신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짜놓은 플랜대로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광고비를 100%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보시고 후원 좀 해주시고, 외국에서 후원하실 때는요 gdwatch21@gmail.com 페이팔로 하시든지 요렇게 그 은행 외환 송금계좌 요렇게 입력하시고 후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두 번째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